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당장 국가 부도, 이른바 디폴트 사태는 피했습니다. LA시의 실내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한인업주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안전 조치지만 확인 작업이 손님과 직원에게 큰 부담이고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초중학교에 특별한 한국 문화 공연이 열렸습니다. 부채춤과 장구춤 등 전통 문화 공연부터 힙합 무대까지 타인종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사가 연방식품의약국에 어린이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도 다음 달부터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뱅크 오브 홉의 새로운 모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이 부채 한도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표결은 오늘 중으로 처리될 전망인데요. 통과될 경우 부채 한도는 오늘 12월 3일까지 4,800억 달러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 상원이 부채 한도를 한시적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12월 초까지 현행 부채 한도를 4,800억 달러 늘리고 그동안 여야가 장기 대책을 추가 논의할 방침입니다. 사상 초유의 디폴트 시한을 10여일 앞두고 우선 당장 큰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We have reached agreement to extend the debt ceiling through early December, and it's our hope that we can get this done as soon as today. 상원은 오늘 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합니다. 야당의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선 6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즉 최소 1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법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후 단순 과반 투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원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전 하원에서 한 번 더 표결이 진행됩니다. But for 2.5 months, the Democratic leaders did nothing and then complained that they were actually short on time. The majority didn't have a plan to prevent default, so we stepped forward. 단기 유예안이 최종 통과되면 2달간은 여유가 생기는 셈인데 공화당은 여전히 민주당이 예산 조정권을 통해 부채 한도 조정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놓고서도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공화당과의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12월 이후에도 교착 상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은 잠시 해소됐을 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시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를 놓고 한인 식당 업계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업주마다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안전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업계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For the question, let's open the row. Close the row. LA시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필수 업종을 제외한 식당, 쇼핑몰, 미용실 등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출입자들의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일종의 백신 패스 제도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 법안을 놓고 업주들 사이에선 안도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를 꺾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지만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 역시 손님과 직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게 그분들이 또 그 증을 가지고 다닐지 예를 들어서 그것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실 것도 같고 어떤 분은 또 응하실 수도 있겠죠. 노인층이 주 고객인 비즈니스들도 백신 접종 확인이 큰 걱정거리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야 뭐 쉽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받아서 할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쉽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쪽 면은. 근데 이쪽 면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상으로는 또 너무나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시지 않고 거북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일부 업주들 사이에선 백신 접종 증명에 대한 부담으로 오히려 손님이 줄어들어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LA시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건국에서, 시에서 그런 홍보 포스터를 재미나게 좀 만들어서 우리한테 좀 주시면 업소들한테 우리 단체도 좀 우리들이 같이 나눠주기도 하고 무조건 공문 한 장 딱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좀 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 사이의 입장까지 온도차가 있는 만큼 본격적인 법안 시행 전까지 정부의 실질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특별한 한국문화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은 개천절을 맞아 10월 첫 9일을 한국 주간으로 지정하고 한국의 매력 알리기에 나섰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성인들에 비해 문화공연 관람 기회가 적은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류 세대를 넓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K-팝 댄스를 따라해보고 공연을 휴대폰에 담아봅니다. 한국 전통 가락에 맞춘 화려한 부채춤부터 신나는 K-팝 댄스 무대가 LA 한인타운에서 펼쳐졌습니다.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Would probably be Thunderous by Stray Kids because I've been practicing this week of that song and it was just really amazing. I didn't expect really K-pop because we didn't get much context, but after I saw them dancing, I was like literally so baffled. It was amazing. LA 총영사관은 개천절을 맞아 10월 첫 9일을 한국 주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한국 문화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인타운 내 초중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한국 문화를 일찌감치 알리고 익숙하게 하는 그런 걸 목적으로 기획이 됐습니다. 교육당국은 문화 공연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직접 소개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이 코리아타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문화의 이런 경험을 할 기회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다문화를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K-팝에 한정됐던 한류는 최근 들어 문화, 공연 등으로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국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홍보하는 게 LA 총영사관의 목표입니다. LA 총영사관은 한국 문화가 특정 연령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세대로 전파시키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허용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공식 신청했습니다.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는데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도 동참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은 현재 12살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5살에서 11살 사이로 접종 대상을 넓혀달라고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국 FDA는 이달 26일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안전성과 효과에 문제가 없는지 논의합니다. 괜찮다고 결론 나면 11월 중에 어린이용 백신이 준비됩니다. We are ready. We have the supply. We're working with states to set up convenient locations for parents and kids to get vaccinated, including pediatricians' offices and community sites. 화이자 측은 이미 3상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어린이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성인한테 놓는 백신의 3분의 1 분량만 맞췄는데 면역 반응이 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기업 IBM은 12월 초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으면 정직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도 직원들에게 백신을 모두 맞으라고 요구했다며 의무화 조치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I always get a kick out of Fox News. Fox News requires vaccinations for all employees. Give me a break, Fox News.
기업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어린이 백신까지 나오면 코로나 확산세를 꺾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란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엘라바마주를 강타한 홍수로 최소 4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라바마주 당국은 쉘비 카운티에서 차량이 물에 떠내려가면서 23살 남성과 여성이 숨졌고 마셜 카운티에서는 4살 여아와 18살 여성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들어 미국에서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총 138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지난 2017년 텍사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 이후 최고치입니다. 또 페럼 지역에서는 물에 잠긴 주택과 차량 등에서 95명이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최근 며칠 사이 일부 지역엔 최대 13인치의 폭우가 내렸으며 버밍엄 등의 지역에서는 불과 몇 시간 사이 무려 7인치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연방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피트만 판사는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이 헌법에 보장된 낙태권을 부정했다며 법 효력을 일시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법 시행이 일시 보류되더라도 최종 판결 전까지는 법을 위반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텍사스주에서는 당장 낙태 시술이 재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해 텍사스 주정부는 성명을 내고 즉각 제5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미국 내에서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법원으로 평가받고 있어 항소심에서 이번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 길거리에서 60대 여성이 묻지마 강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쯤 브루클린의 포트그린 지역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가방을 훔치려 하자 도망가는 여성을 강제로 붙잡고 얼굴과 다리를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가 바닥에 끌려다니면서 구타를 당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몸에 부상을 입고 브루클린 병원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경찰 당국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선수 18명이 가짜 의료 청구서를 내고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 연방지검은 선수들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서류를 위조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기려 한 혐의로 전직 NBA 선수 18명을 의료 사기와 금융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선수 18명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00만 상당의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총 $250만 실제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소된 피고인 중 18명은 현재 구속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의료 사기와 금융 사기 공모 혐의 등이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4명이 올해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미감염병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10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독감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4%는 독감 예방주사 접종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부분 독감 예방주사의 예방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지난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으로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지만 방역 수칙이 완화된 올해에는 독감 시즌이 예년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미감염병재단 의료진은 델타 변이 감염자로 의료 시스템이 포화 상태인 가운데 독감 유행이 겹칠 경우 힘든 겨울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달 말까지 독감 백신 접종을 마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15개월 동안 12만여 명의 어린이가 보호자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아의학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만 630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로 부모 등 1차 보호자를 잃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 집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같은 2차 간병인을 코로나19로 잃은 어린이는 2만 2,00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1차 보호자를 잃은 어린이 중 32%가 히스패닉으로 가장 많았고 흑인이 2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들을 위해 위탁 가정보호에 대한 지원의 확대와 지역 사회를 통한 교육, 그리고 복지 등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델타 변이로 인해 미국에서 다시 사망자가 급증하기 시작하기 이전의 통계 수치만 포함하고 있어 실제 코로나19로 보호자를 잃은 어린이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어젯밤 일본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차가 탈선하면서 승객들이 다치고 화재와 정전 같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밤거리를 비추던 CCTV 영상이 갑자기 크게 흔들립니다. 하천과 다리를 향해 설치된 영상도 요동치고 도심 고속도로에선 가로등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멈춰섭니다. 어젯밤 10시 41분 도쿄 인근 지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도쿄와 사이타마현에선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걷기 힘든 수준인 진도 5 강의 흔들림이 관측됐는데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와 같은 진도입니다. 도쿄 23区内において震度5強以上の地震が発生するのは10年ぶり、東日本大震災以来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지진의 여파로 도쿄 아타치구에선 전차가 탈선하면서 승객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요코하마에선 옷장이 쓰러지면서 70대 여성이 다치는 등 현재까지 부상자는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와 누수 피해도 잇따라 사이타마현에선 지진 직후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 한 채가 소실됐고 도쿄 시내 곳곳에선 수도관 파열로 맨홀에서 물이 치솟는 등 누수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또 신주쿠에선 250가구가 정전됐고 규모가 큰 시나가와역에서 정전이 발생해 이용객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또 수도권 10여 개 노선과 신칸센 등 대부분의 철도가 선로 점검 등을 위해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에 대책실을 설치하고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섰으며 수도권 일대 원전 시설에는 피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간 여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2, 3일 안에 비슷한 강도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센 매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텐 카지노 앳 센 매뉴엘.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채택하고 일상에서 사용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격 변동이 워낙 심하다 보니 투기 수단으로도 변질되고 있다고 합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중앙아메리카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 노점에서 음식을 받아든 손님이 돈 대신 휴대전화를 내밉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음식값 $2를 결제합니다. Yo lo veo como una oportunidad para mi negocio, para incrementar mis ventas y así darle opciones a mis clientes de comprar, pues. 엘살바도르는 한 달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했습니다.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모바일 앱 형태인 비트코인 지갑을 깔면 우리 돈 3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무료로 줬습니다. 현재 전 국민의 절반가량인 300만 명이 전자지갑을 개설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금융 시스템에 쉽게 접근하게 됐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의 가격이 널뛰는 비트코인의 특성 때문에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때도 가격 변동을 고려하고 언제 현금화를 해야 할지 몰두하는 겁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됐습니다.
It's tough because it's unstable, Bitcoin. I can accept it, but the next day it goes down, and there are losses for me. 스마트폰이 없는 고령자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소외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Y ahora cómo voy a hacer para ver el teléfono si yo no puedo leer ni escribir? ¿Qué voy a hallar en el teléfono? ¿Cómo voy a hacer? Me voy a morir de hambre. 인터넷 보급률은 50% 수준. 비트코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소외된 지역도 많습니다. 결제 시스템도 불안정해 서버가 자주 먹통이 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도입을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 일부 국가들도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채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어제 국정감사 나흘째에도 논쟁의 중심은 대장동 문제였습니다. 특히 50억 클럽에 언급된 인사들을 놓고 여야는 서로 상대측 인사 또는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 아니냐며 대립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사들 가운데 한 명을 뺀 5명이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실명 공개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했다며 이 정도면 자폭에 가까운 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오죽이나 한심했으면 자기 집 안방 같은 국민의힘 본진에 자폭 수류탄을 직접 던졌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거론된 인사 중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을 이끌었다며 임명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관 권순일의 돈 거래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 판결이 뇌물 돈 거래로 인해 된 것이라는 말이 되고 서로 상대방 인사가 아니냐는 주장은 국감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LH가 당시 450억 원대 수익을 예상하고도 국민의힘 토건 세력의 압력에 공공개발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라며 특검 수용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또 성남시와 성남개발공사를 공익감사하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엔 민주당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땅값 폭등 의혹으로 맞서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평당 1,000원짜리 하던 게 지금 183만 원. 이거 지방자치단체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렇게 국감장에서 그 사실인 것처럼 지금 호도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선을 좀 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연일 충돌하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 정상적으로 출석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를 군이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심신 장애 여부를 판단할 당시 변 하사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한 판단은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변희수 하사는 휴가를 내고 출국해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군은 지난해 1월 변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전역 처분했습니다. 이후 변 하사는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복직 소송을 냈지만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족들이 이어온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지 624일, 소송을 제기한 지 423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변 하사가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심신 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이 남성 기준으로 심신 장애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또 유족이 자격을 승계해 재판을 이어온 것도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군 지휘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 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이고 같은 이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수 있다며 위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군인권센터 등 공동대책위는 군 당국에 반성과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일만의 양심이 있다면 육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또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를 군에서 배격하기 위한 국방부의 책임 있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육군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문을 살핀 뒤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러시아에서 교도관들이 수감자를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돼 현지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인권단체인 글래그넷은 남서부 지역 한 교도소에 수감됐던 내부 고발자를 통해 입수한 1000개의 영상 중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폭행을 시도하려 교도소 관계자로 추측되는 인물이 몽둥이를 든 모습과 수감자의 머리를 발로 짓밟는 등의 장면이 담겼습니다. 파문이 일자 연방교정국 사라토프 지부 책임자는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해당 교도소 직원 4명은 해고됐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라팔마섬 공항이 화산재에 다시 뒤덮이면서 일시 폐쇄됐습니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화산 폭발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라팔마섬 공항은 한 차례 폐쇄된 뒤 약 열흘 전부터 정상 운영 중이었습니다. 현재 라팔마섬 화산은 2주가 넘도록 분화하고 있으며 화산이 내뿜은 용암이 바다와 만나 바위로 변하면서 약 20헥타르, 축구장 28개 면적의 땅이 생겨났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20명이 숨졌습니다. 흙 벽돌과 짚으로 지은 집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려 부상자도 최소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는 지난 7일 새벽 3시 발루치스탄주 퀘타에서 북동쪽으로 약 102km 떨어진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하르나이에선 10여 명의 광부가 매몰됐지만 외딴 산악지대라 구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져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센 매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텐 카지노 앳 센 매뉴엘.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멕시코에서 악명 높은 마약왕의 은신처가 복권 경품으로 나왔는데요.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마약왕 집이 경품, 당첨자 깜깜무소식입니다. 멕시코 서부 쿨리아카시에 있는 하얀 외벽의 주택이 평범해 보이는데요. 이곳은 한때 멕시코의 악명 높은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이 살던 은신처입니다. 얼마 전 멕시코 정부가 독립기념일 특별행사로 범죄자들로부터 압류한 재산을 국민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로 발행한 복권 경품으로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집을 경품으로 타게 된 당첨자가 3주가 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멕시코 국가복권국은 지난달 15일 추첨한 특별복권 당첨자 중 4명이 아직 경품 수령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다시 공지했는데요. 방 2개와 식당, 차고 등을 갖춘 이 집은 마약왕 구스만의 다른 호화 주택들보다 소박한 편이지만 2001년 첫 번째 탈옥 이후 2014년 다시 체포될 때까지 머무르던 곳이라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나치 물품들이 발견됐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성폭행 피해자 집에 나치 컬렉션 가득입니다. 마치 박물관을 온 듯 히틀러 그린 초상화부터 나치의 군복까지 나치와 관련된 물품들이 방 안에 빼곡히 전시됐습니다. 브라질 언론 G1이 보도한 건데요. 지난 5일 리우데자네이루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집을 찾아갔다가 대규모 나치 컬렉션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나치 물품은 군복과 계급장은 물론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사용한 총기류와 대량의 실탄 등이 무더기로 나왔는데요. 경찰이 추산한 나치 수집품의 가치는 우리 돈으로 최소 40억 원 이상. 현지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은 재력가로 고가의 나치 물품을 수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브라질 내 나치주의자들과 연관돼 있는지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터키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동물 스타가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전철을 타고 여행을 즐기는 유기견입니다. 승객들로 가득 찬 여객선에 올라타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를 차지하는 이 녀석. 바깥 풍경을 즐기며 여유로운데요. 능청스러운 이 개는 터키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여행하는 동물로 잘 알려진 복이라는 이름의 유기견입니다.
두 달 전부터 SNS에 여객선과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는 유기견이 있다는 사람들의 목격담이 이어지면서 현재 팔로워 5만 명이 넘는 동물 스타가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개했는데요. 실제 이스탄불시 공무원이 보기가 어디를 가는지 알아보기 위해 목에 칩을 달아 추적했더니 아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죠. 하루 평균 30km까지 이동하며 매일 최소 29개의 전철역을 방문하는 장거리 여행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무임승차는 하지만 교통규칙은 꼭 지킨다는 보기. 바쁜 출퇴근길 통근자들에게 잠시나마 여유를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기묘한 절단면을 가진 거대 바위가 있다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레이저로 잘랐나? 미스터리 바위입니다. 누가 이랬을까요? 바위 한가운데가 정확하게 둘로 쪼개진 모습입니다. 높이가 9m로 알나스라로 불리는 이 바위는 사우디아라비아 북동부 한 사막에 있다는데요. 암석 표면에는 사람과 동물의 그림까지 그려져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기이한 바위의 절단면이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사진 명소가 됐다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이 소개했는데요. 수수께끼 같은 바위 모습에 누리꾼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누리꾼은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블록을 자르던 기수가 같은 방식으로 바위를 절단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영국의 한 지질학자는 특이한 절단면이 놀라운 광경이라면서 바위에 갈라진 틈으로 물이 들어가 기온이 떨어지면 물이 얼어 팽창하면서 균열이 생기는 풍화작용이 반복되면서 바위가 이렇게 쪼개졌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연스럽고 익살스러운 셀카 포즈로 화제가 됐던 고릴라 기억하실까요? 최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셀카 포즈 고릴라 사육사품에서 숨집니다. 멋진 자태를 뽐낸 셀카 사진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죠. 아프리카에서 콩고 민주공화국 비룬가 국립공원에 살았던 암컷 고릴라 은다카시인데요. 사람과 너무 똑같은 포즈로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 고릴라가 세상을 떠났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지병으로 투병 중 14살의 나이에 숨을 거뒀다는데요. 은다카시는 2007년 생후 2개월 때 밀렵꾼들에게 어미를 잃은 뒤 공원 관리자의 손에 구조돼 2019년 자신을 구해준 관리자와 함께한 사진에 찍히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프기 시작했고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한 은다카시. 평생 아빠처럼 자신을 지켜준 보호자이자 친구인 사육사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7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